노스캐롤라이나 랄리시의 북서부를 토네이도가 핥히고 지나간 시각은 새벽 1시 무렵이었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알려진 피해 규모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500명 이상이 집을 잃었고 150명이 부상당했으며 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비상대책반에 의하면 토네이도가 17번이나 지상을 강타했다고 하는데 그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청소와 건축 요원들이 사건 후 수시간 이내에 투입되었고 몇 주 또는 몇 개월 후에 가족들이 반가운 마음으로 돌아왔지만 집 모양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혼은 우리 삶을 부서뜨리고 나와 가족과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토네이도와 비슷합니다. 이혼은 우리의 정서와 재정과 건강과 영적인 삶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부터 힐링 포 유는 토네이도의 피해로부터 복구된 한 도시처럼 이혼의 상처로부터 삶을 재건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폭풍으로 입은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이혼으로 인한 정서적 피해를 회복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혼의 상처로부터 회복되어 미래의 소망을 갖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혼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이들을 돕고 있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소개해 드릴 것이며 그분들의 조언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이혼가정 회복 모임 디보스 케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임에 참여해 본 적이 없는 분들에게 이 방송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혼가정 회복 모임에 참여할 때 다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도 불편한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느낌은 정상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 앞으로 이혼가정 회복 모임에 여러분이 참여하실 때 편안함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이런 모임에 처음 참여하셨던 분들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날 저녁은 아주 두렵고 긴장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든 생각은 너무 무섭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글쎄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임을 시작하기 1시간 반 전에 주차장에 도착해서는 모임에 참석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정상인들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원래 방향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날도 모임에 오는 중에 길을 잃게 되기를 속으로 바랬었습니다. 그 핑계로 방향을 돌려서 집으로 돌아갈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예상 못했었습니다. 와, 이건 그룹이군. 그룹의 형식이잖아. 이 그룹 속에서 내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그건 예민한 주제였습니다. 알다시피 나는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는 전화를 걸어서 너무 창피해서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싫다고 했지요. 마치 저의 이마에 이혼녀라고 큼직하게 쓰이는 것처럼 느껴졌고 사람들이 저를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우리 모두 처음 만났을 때는 아주 적나라하게 분노에 찬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내가 거의 자살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 한번 애써본 다음 여기서 뭘 얻을 수 있나 보자 라는 자세였습니다. 저는 제가 사실 어떤 정서나 감성을 느낄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저 호기심으로 참여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여러 영역에서 도움을 얻고 영감을 받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모두 다 여자들만 와서 앉아있겠구나 했었는데 저 말고 다른 남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첫 모임이 끝난 후 안정되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그룹에 속해 있다는 사실 혹은 어딘가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게 됐죠. 저는 마치 가족과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모임에 걸려들었던 바로 그 첫날 저녁에 말이에요. 괜찮은데 다음 주에도 참석해야지. 힐링포 애청자 여러분, 이런 경험을 들어보시니 어떠십니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회복과 치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함께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왜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통해 탐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배우자가 나를 떠남으로써 어떤 상처가 남게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혼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심한 상처와 고통에는 미처 대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이혼이 이렇게까지 아픈 것일까요? 우리 삶의 모든 경험을 통틀어 볼 때 이혼은 인간을 넘어뜨리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마치 진짜 칼이 내 배를 뚫고 들어오는 것 같이 고통스럽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도 계속 살아나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지요. 밤에 잠을 청할 때도 아침에 눈을 뜰 때에도 계속 그 생각에 붙잡혀 있습니다. 충격적이었고 분노에 떨었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완전히 황폐한 상태였고 갈갈이 찢겨 있었어요. 내 삶이 송두리째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 충격은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또한 신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와 똑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장래의 계획과 소망, 미래가 모두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결혼하는 순간에 그래 한 몇 년 혹은 5년이나 15년, 20년 정도 함께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적 결혼관을 가진 사람은 물론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결혼 생활이 계속 지속될 것이며 그 밖에 다른 변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야, 바로 이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결혼이 깨져 헤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감정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겪는 감정과 느낌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치유로의 여행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감정은 바로 무감각과 단절감입니다. 현실을 외면하려고 애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현실이란 자녀, 실패한 결혼, 직장, 빨랫감들, 식사,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들로부터 기본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등이며 그래서 도망치고 싶다는 것입니다.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욕구가 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약에 의존하거나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환상의 세계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 고동 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숨쉬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직장에 출근해서도 뭘 하고 있는지 집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서적으로 흠씬 두들겨 맞은 것처럼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체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는데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리고 전반적인 자기 이미지에 위기가 옵니다. 그렇지만 그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마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삼켜버린 것 같아도 이런 현상은 곧 지나가게 될 것이고 다시는 그런 긴장된 감정을 겪지 않게 될 거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힐링포유의 목표는 이혼의 상처로부터 치유받도록 돕고 이러한 감정들을 겪게 되는 이유를 이해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감정의 변화는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상실로 인한 슬픔이 질서정연하게 이어질 거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실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실과 슬픔은 마치 갖가지 감정들이 마구 뒤엉켜서 만들어진 커다란 공과 같습니다. 수치감이나 불신, 분노, 거절당했다는 느낌 등이 전부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처럼 아주 이상한 감정이 몰려옵니다. 롤러코스터에 올라탄 듯 패배감에 잠겼다가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는 최소한 이런 망상적 상태로 살지는 않겠다고 생각하다가도 다시 무서운 패배감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런 단계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분노의 감정이 해결되었으니 이제 다른 감정이 찾아오겠거니 하지만 또다시 분노의 감정이 생겨나는 시기입니다. 슬픔의 주기는 한 단계씩 연결되어 매끄럽게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류의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무감각의 상태나 슬픔의 상태에서는 에너지의 쇼크 현상이 오기 십상입니다. 이제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원래는 삶의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면에 에너지가 골고루 나누어 사용됩니다. 100이라는 에너지가 4가지 영역, 즉 신체, 정서, 정신, 영적인 범주에서 고루 배정되어 사용되어집니다. 일시적으로 한 범주보다 다른 쪽의 에너지가 좀 더 투자될 수 있으나 금방 균형 상태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일상적인 에너지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별거나 이온의 와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보겠습니다. 에너지 분배가 아주 다른 형태로 일어납니다. 정서적인 격변에 대처하기 위해 85%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정서적인 영역에 투입되면서 겨우 15%의 에너지만이 나머지 세 영역의 필요를 채워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정서적인 영역에서 모두 소진되어 버리면 우린 열심히 돌리지만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됩니다. 마치 기어가 중립에 놓인 것처럼 아무리 전진하려고 해도 엔진만 헛도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중립기어 상태에서는 아무 데도 갈 수 없습니다. 매일 충분한 힘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거나 돌봐주고 나면 나 자신을 돌볼 에너지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서적인 영역에 85%의 에너지가 전부 사용되어 버리는 것이죠. 일어나기도 싫고 외출하기도 싫고 움직이기도 싫습니다. 일하러 나가야 할 때가 되면 기진맥진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언가 한 가지 하고 나면 그냥 바로 지쳐버립니다. 일종의 우울증으로 푹 가라앉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요. 공식도 없고 쉬운 해답도 없습니다. 디벌스케어 전문가들이 내리는 종합적인 조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쉽게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길을 가는 데에는 2가지 고통스러운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서 고통을 겪든지 아니면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극심한 고통을 겪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회복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여러 국면이 중첩된 어마어마한 상실입니다. 대인관계의 심도, 함께한 시간의 길이 등등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혼을 원했든 원하지 않았던 이 모든 것들이 고려됩니다. 22년간 11,000시간의 카운셀링 경험을 통해 관찰한 전문의에 의하면 이혼의 상처를 극복하는 데에는 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 이것이 일정표입니다 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특별한 관계를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을 충분히 극복하는 데 2-3년씩이나 걸린다는 말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재미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회복이 빨리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분명히 슬픔의 단계를 건너뛰려 하거나 그 과정을 대충 지나치려는 사람들은 나중에 더 큰 고통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런 경우를 수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충분히 슬퍼할 겨를을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사람이 결국 5년 뒤에 디볼스 케어 모임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보면 5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치유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너의 갈 길을 어서 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왜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혼을 겪은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안에 혹은 한 달 안에 빨리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아마 자신의 내면 혹은 직장 상사,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꼭 그래야 한다는 압력을 받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혼은 별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혼하는 사람들은 많고 바로 정상 궤도로 돌아올 수 있다면서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보게, 어서 돌아와서 다시 안정하면 돼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헤어지고 나서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방법은 가능한 한 빨리 다시 돌아오는 거야 라고요.
고통이 워낙 심하고 계속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 싫기 때문에 이걸 어서 빨리 극복해 라고 생각하겠지요. 누구나 한 5개월 혹은 5주 또는 너다섯 시간이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모두 청취하고 나면 나는 치유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좋은 결과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혼의 죽음을 슬퍼하는 동안에 육신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상실을 슬퍼하는 데에는 마음과 정서와 영 그리고 시간이 모두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의 감정을 주셨습니다. 결코 어서 지나쳐 버리려고 애써야 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몸의 다른 지체와 같습니다. 팔이 부러졌다면 다시 붙여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치유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혼은 관계의 죽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죽음과 꼭 같습니다. 사별한 사람이 당연히 겪게 될 슬픔의 단계를 거치지 않은 채 바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혼한다고 해서 그 몸이 쉽게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점선을 따라 깨끗이 갈라지는 종이처럼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한 몸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찢어져 나누어지면서 자신의 일부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1년의 이혼 과정 후에는 사춘기 때로 돌아가는 것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과연 누구인가 고민하게 되고 내게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게 아닌지, 내가 다시 데이트를 할 수 있는지 등의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사춘기를 또다시 겪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신체적인 사춘기가 아니라 정서적인 면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대체 누구인가요? 라는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이슈를 다루면서 우리가 피해야 할 두 개의 큰 웅덩이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웅덩이 함정은 에너지 공급의 정체 상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도덕적 가치관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에는 결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1년 전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아마 나는 그 사람을 거짓말장이라고 욕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기엔 나는 너무나 도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25 정도 되는 수치에서 2%로 떨어지는 도덕관으로는 더 이상 이 세상 속에 자신의 가치관을 지탱해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생활에 대해 더욱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이혼의 여파로 성적으로 더욱 적극적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상상도 못했으리만큼 다른 모든 일을 제쳐두면서까지 성에 집착하게 됩니다. 실제 있었던 일들을 들어보십시오. 몸을 원했습니다. 내 옆에 누군가 나를 붙잡아주는 실체가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쁜 선택을 했습니다. 성적인 억제가 아주 사라진 것 같았어요. 내가 지혜롭지 못하게 너무 지나치게 성적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혼이 기정사실로 확정되면서 재빨리 새로운 여자를 찾아 나서려고 했습니다. 술 같은 것에 쩔어 살기도 했고요. 알다시피 누구나 종류만 다를 뿐인 약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는 마약에, 누군가는 알코올에, 누군가는 일에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누가 아프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아픔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뭔가를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제가 선택했던 것은 알코올이었는데 정말 큰 실수였습니다. 저의 온몸의 본능이 명령하기를 어서 다시 맥주를 마셔 여자들과 또 놀아나라고 그것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런 유혹들과 함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동시에 옵니다. 이렇듯 우리의 도덕적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유혹들에 넘어갔을 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게 될 것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결국 고통이 더 길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으면 도리어 퇴보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피한다면 결코 치유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도덕적 가치관을 지키거나 다시 회복하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가진 이점은 영적 성장을 통해 새로운 영적 힘을 얻어 도덕적 가치관을 회복하도록 돕고 후원할 수 있는 환경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에 대해 다루기 때문에 고통이란 과정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야 고통을 덜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필요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웅덩이도 첫 번째 것과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반복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너무 성급히 만들어 나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인간관계를 만드는 일은 마음의 마취제를 놓는 일과 같습니다. 가장 쉽고도 빠르지만 간교한 방법입니다. 고통을 제거하는 데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리를 다쳤는데 그 다리에 마취제를 놓고 그 다친 다리로 계속 걷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걸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난 괜찮아, 정말 괜찮아,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말하지만 아래를 내려다보면 하얀 뼈를 보게 됩니다. 그 다친 다리를 보면 여러분은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차라리 붕대를 감고 다리를 보호했더라면 더 빨리 나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어딜 가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새로운 사람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 문제일 뿐이야. 그 사람만 찾으면 넌 괜찮아질 거야. 그래서 어디서든 그런 종류의 메시지와 투정해야 합니다. 대중매체나 친구들이 아직도 데이트 상대가 없니? 라고 물어봅니다. 혹 데이트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 이상형이니? 라고요. 즉각적으로 그런 질문들을 하면 삶에 직면하는 데 대한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남자가 있어야 해, 여자가 있어야 해, 성생활이 꼭 있어야 해, 그것만이 궁극적인 만족을 주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직도 내가 매력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고픈 욕망이 있고 그것이 실제적인 매력이든 나의 저금 통장에서 비롯되는 매력이든 생활 수준에서 비롯된 매력이든 어쨌거나 이성이 나에게 끌릴 만한 점이 아직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반발적 인간관계라는 용어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혼 후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지는 반발적 인간관계는 마음을 다치게 하는 공식입니다. 결혼의 상처로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바로 옮겨가며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제대로 된 마음의 치유를 방해하는 일입니다. 늘 정서적으로 상처 입은 상태로 돌아다니게 되는 셈입니다. 건강한 상태에서 맺게 되는 대인관계에서보다 이러한 상태에서 맺는 대인관계가 더욱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환영받기와 소중함을 인정받고자 더더욱 애걸하게 되는 형국이 되고 맙니다. 이혼의 과정을 지날 때는 깊고도 중대한 파괴 현상이 일어납니다. 가장 큰 파괴 현상 하나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영원토록 친밀한 상태로 함께하고자 하는 소중한 소망을 간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정신세계가 망가집니다. 친밀함이나 관계의 투명성이 짓밟힌 것입니다. 이런 일이 그 사람의 삶 중심의 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걱정 마, 나는 괜찮아. 새로운 사람이 있거든. 그러나 내면 깊은 곳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더 심한 고통만 남게 되겠다는 생각이 확연히 들게 됩니다. 더욱 심한 상실감으로 이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경험한 많은 일들에서 회복되려면 이것만은 절대 하지 않아야겠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내 삶을 더 선하게 다시 열어주실 것이라는 소망과 기도를 통한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기 전에 얼마 동안은 이 부분, 새로운 사람을 찾는 작업을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별거나 이혼으로 어려움 중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전화 주십시오. 213-884-8156, 213-884-8156으로 전화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는 힐링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나승열 목사입니다.